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한동훈 여론조성팀을 주장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증거라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이화영 들어누운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장관님께도 보고를 드림,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VIP를 언급했던 이른바 도이치 공범이 허풍이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은 또 나왔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6%를 기록해 역대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7%에서 29%를 횡보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1%포인트 하락하며 최저치를 경신한 겁니다. 해당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8.5%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했던 경찰이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의견을 냈던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답변도 돌아왔습니다. 수심위는 그야말로 공정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그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들은 이 건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경쟁이 있어야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용기를 내서 출마한 점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고요. 이재명 후보와 정책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 역동성을 살려주면 좋겠다. 이틀 전 저와 인터뷰를 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여론조성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인하면 증거를 공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굳이 제가 자극적인 캡처 화면이나 이런 걸 먼저 공개할 생각은 없고요. 예. 이러한 제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캠프에서 부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에 하나 거짓말을 한다면 제가 정말 원치 않더라도 증거를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침묵으로 사실상 무언의 인정을 하고 있는 셈이라서 네. 현재로서는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팀이 운영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며 일부를 공개한 겁니다. 2023년 5월 16일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 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를 드림. 2023년 7월 29일 이화영 들어누운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2023년 11월 6일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장 전 최고위원은 이들이 누군지 한동훈 후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내용을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를 기획하고 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걸 보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이기 때문에 지역구보다는 비례 10번 정도를 좀 자연스럽게 띄워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한동훈 여론조성팀에서 제작하고 상의를 했고, 이게 한동훈 장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김재원 의원님,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틀 전에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근거는 있는데 공개는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왜 하필 오늘 공개를 했을까요? 제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분의 생각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분이 얼마나 깊은 생각으로 이것을 띄웠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앞장서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주려는 그런 생각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쯤은 더 이상 그 숨겨놔도 저쪽에서 도발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좀 공개를 해서 좀 이 상황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내용이 좀 더 명확하면 모를까 저 내용만 가지고는 글쎄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왕이면 좀 제대로 해설을 해주는 것이 네.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또 다른 내용 보면 참여연대 얘기도 나오고요. 장관님께도 보고를 드림이라고 사적으로 이렇게 나눴던 텔레그램을 공개를 한 건데 김희정 의원님, 지금 이 주장만 놓고 보면 한동훈 장관도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장해찬 전 최고의 주장에 따르면은 장관께도 보고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선은 이런 댓글이나 이런 뭐 서로 팀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원희룡 후보가 주장했다시피 이러다 다 죽어에 저는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 또 그거 가지고 이제 공방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또 댓글팀까지 나오는 거는 그야말로 국민의힘 팀킬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댓글팀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그 공개된 5개의 문자 중에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님, 뭐 제가 댓글팀을 이용해서 한 위원장님을 비방했다는 이야기가 뭐 있다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서 사실은 이 댓글팀 이야기가 비롯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저는 이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일 없다라는 것이 댓글팀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비방한 적이 없다는 것인지 뭔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좀 밝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론팀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사람들이 이 댓글 여론 조작 이게 사실은 여론 조작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선거 때까지 만약에 진행이 됐는지 현존하는 것인지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조금 전후 관계를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선거 때도 이게 이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과거의 숱한 여론 조작,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 어떤 의미에서는 공직선거법도 이거 문제가 없는지도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한동훈 후보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존재를 알았는지 있었다면 정말 그 규모와 활동 범위와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추가적으로 장해찬 전 최고가 할 얘기가 있는 모양이니까 차제에 뭐 다 밝혀서 진실을 가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지금 조국 네. 대표가 오늘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문자 안에 불법이 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이게 그 댓글팀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그걸 포함하는 얘기입니까? 그걸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의 전개를 보면 지금의 그 문자 일십의 논란이 네. 이렇게까지 번지는 거 보면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어떠한 그 권력 내부에서 어떤 암투와 또 문제가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월 9일 최근에 9일 날 있었던 후보자 간 토론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진정한 사과의 뜻이 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네. 문자를 다 공개하면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해지는 건 누가 위험해진다는 얘기인가요? 국민이 위험해지는가요? 아니면 민주당이 위험해지는가요?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위험해지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권 내부에서 그 용산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위험 부분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지난 총선 과정 속에 있었던 용산의 당무 개입 문제 이런 문제도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윤한 갈등이 얼마나 깊은 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지난 1월부터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댓글팀뿐만이 아니고
당무 개입, 불법적인 당무 개입, 그리고 윤환 갈등으로 인한 극한 권력 투쟁, 이러한 적나라한 모습들이 다 드러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오늘 지적하신 겁니다.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법적 대응까지도 감안을 하고 이걸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발언을 듣고 나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저는 핸드폰을 하나만 쓰기 때문에요. 네. 만약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비화된다면 제 핸드폰을 얼마든지 공개해야겠죠. 네. 참고로 저는 아이폰입니다만 비밀번호를 6자리만 씁니다. 그래서 예. 수사기관에도 적극 협조할, 만약에 뭐 고소를 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면 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이 정도의 그 메시지로 법적 대응을 하고 또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일단 오늘 일부만 아주 공개를 한 것 같은데요. 네. 당장 눈에 띄는 게 작년 11월 6일 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일 때거든요. 예, 12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했죠. 예, 12월 하순까지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요. 근데 현직 장관으로 있으면서 소위 댓글팀에서 비례대표 10번 정도를 받아서 뭐 전국을 누비게 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홍보하겠다는, 뭐 아마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그때만 해도 방송 패널이나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할 때니까 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입당을 하게 되면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을 좀 홍보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네, 좀 띄워달라 이런 표현들이 그렇죠. 있었죠. 그러면 이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국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선거 준비를 한 꼴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좀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진짜로 댓글팀이 있었다면 누구로 어떻게 운영했느냐, 이른바 유급 직원이었느냐 아니면 순수한 자원봉사자였느냐, 네.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돈을 주면서 운영을 했다면 그 자금의 원천이 어디냐, 그리고 이게 일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없느냐, 이런 부분은 당장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장해찬 전 최고가 자기 핸드폰 뭐 얘기한 게 그 안에 오늘 일부 공개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취지로 일종의 경고 내지는 뭐 그런 거 겁을 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현 최고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내놓은 자료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근데 자기 그 페이스북에 그냥 날짜와 메시지만 올렸거든요. 네, 캡처 그러니까 내용은 없었죠.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과연 댓글팀을 시켜서 또는 홍보팀을 시켜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내가 이만큼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으로부터 공격만 당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댓글팀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뭘 했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장해찬 최고위원도 자기가 아는 것을 내놓고 네.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홍보를 도와준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든지, 네, 또는 명확한 입장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계속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장해찬 최고위원도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고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봤기 때문에 캡처본을 지금 공개할 생각은 없다라고 아까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서히 이걸 공개하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선거 국면에서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게 지금 궁금한 점 아니겠어요? 선거 국면에서는 한동훈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생각인 것 같고, 예. 과연 그것이 성공할지 여부는 제가 자신은 없어요. 제가 봐서는 뭐 크게 아직까지는 파괴력이 있는 자료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선거 과정에 제3자들이 이 정도만 개입하지 말고 내놓을 거 있으면 빨리 내놓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지적하고, 네. 또 만약에 근거 없는 소리를 했으면
그것이 이 현실적으로 범법행위가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또는 지금 우리 당에서는 징계할 수가 없어요. 무소속이라서. 그러네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저 혼탁하게만 만들고 무슨 선거가 아니라 지금 일종의 패싸움 비슷하게 벌이고 있어서 현장에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난감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민주당 내용도 등장을 하거든요. 박주민 의원이 이화영 수사 관련 수원지검 연좌농성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화영 들어놓은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라고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7월 29일이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을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북 송금 방북 비용 뭐 300만 불 대납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가 진술이 바뀌었을 때 우리 당 이제 박주민 의원 포함해서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도 가고 지검장 만나려고 갔었는데 이제 불발됐기 때문에 검찰 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면서 네. 했던 그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비판을 세게 했거든요. 뭐 들어 누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 댓글에 지금 보면은 들어놓은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지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똑같이 들어 누웠다라는 표현을 그때 당시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 박주민 의원 포함해서 박범계 의원도 같이 갔었는데 당시에 일단 들어 누웠던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뭐 온갖 얘기 다 합니다. 뭐 영치금 보내기 운동이랄지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뭐 여론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아니 영치금 보내는 게 무슨 불법입니까? 그조차도 뭐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사실 좀 황당했지만 의원들이 검찰 청사 가서 얼마든지 항의 방문할 수도 있는 거고 왜 네. 진술이 이렇게 갑자기 과거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조차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저런 어떤 댓글 부대와의 저런 이슈들이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뭔가 이 이슈를 좀 더 길게 끌고 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연좌하고 항의했던 그 부분을 좀 더 길게 끌고 가자, 여론을 좀 끌어보자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팀들이 실존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하고 거의 협력 관계인 것처럼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가 명확하게 답변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개혁신당도 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과 싸워달라라는 요청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한테 했다라는 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 내용만 페이스북에 올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상대 후보라든가 아니면 그냥 한동훈 캠프라든가 이런 고발 조치 같은 게 추가로 있을까요? 글쎄 자신 있으면 고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글쎄요. 이 부분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발할 수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이라도 같은 팀이었잖아요. 한편으로 있던 사람들 간에 이제 패가 갈려갖고 싸우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예.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요구, 어떤 누구를 더 공격해 달라, 뭐 어떤 부분을 나를 좀 홍보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부탁까지 주고받는 사이였다면 글쎄요 함부로 고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상대방을 더 자극할 수도 있고 요 다음에는 더 수준 높은 어떤 카드를 내밀 수도 있잖아요. 대응하는 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히 그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하기도 어렵지만 이 상태로 그냥 두고 끝난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이슈를 제기죠. 그런데 이런 상태를 고발을 해주길 바라는 사람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 측이거든요. 예. 고발을 해주면 이게 고발 핑계로 뭐 이것저것 다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고발을 하지 않겠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예를 들어
새로운 사실관계를 계속 주장하면서 좀 말하자면 허위 사실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더 나가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억측이 제기된다든가 하면 일단 고발해놓고 뒷수습 나중에 하더라도 네. 일단 고발부터 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전당대회가 23일이니까요. 그 전을 넘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로는 고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행태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후보의 대응 메시지인데 어떻게든 입장이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나와야 된다라고 보세요?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본인들은 밝히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여론이 워낙 좋으니까 여론조사가 잘 나오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질 텐데 정치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쟁취할 수가 없거든요. 내부 아까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 안에 지금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더 적나라하게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정당사에서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 건은 한동훈 캠프의 대응 메시지를 보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 뭐 대응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예. 뭐 이렇게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당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여실하게 보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황태자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오자마자 비대위원장이 되고 권력을 향유를 했죠.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선출직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가 진짜로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과정일 텐데 그 과정이 저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난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 둘러싼 의혹들 가지고 굉장히 공방이 많았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짤막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최근 5개 문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의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사님께서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이거를 공적 사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나 의원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당연히 이것은 나의 불찰이다. 딱 멋지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만약에 그 사적인 답변을 했던 내용이 지금 공개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심각한 악몽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희룡 후보님,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좀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경쟁을 시작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예, 후보님, 오늘은 일단 후보님?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님?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중단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여기서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사과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아니요,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나경원 후보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거론하면서 결승으로 갈 후보는 나경원이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고 물러나라. 이런 메시지도 올렸거든요. 어떤 여론조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대결을 했는데 가정해서 1대1 구도가 되면 누가 유리하냐인데 한동훈, 나경원 이렇게 나왔고요.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나경원 후보가 좀 높게 나왔다라는 건데 이 여론조사의 의미는 김재원 위원이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글쎄 이 여론조사가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 여론조사에 따라서 나경원 후보가 조금 앞서고 원희룡 후보가 조금 앞서고 이런 그 차이가 지금 있는 것인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여론조사의 어떤 방식이나 여론조사 시점이나 또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금 이런 여론조사도 대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자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를 출연해서 네. 그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몇 %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 지지자로 한정해서 전체 여론조사 대상이 예를 들어 1000명이라면 그중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350명이다, 400명이다 하면 이 4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을 하면 네. 이건 사실 지역 단위, 연령 단위 또는 국민의힘 당원이냐 아니냐 여부도 판단되지 않는 조금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이제 안심번호 형태로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믿을 만하고 신뢰성이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 가지고는 추세 정도를 알 수만 있지 정확한 그런 분석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2년 전 그때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경쟁을 했을 때도 이준석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표결용 여론조사인데요. 근데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섰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가지고 네. 누가 이긴다, 앞선다라고 분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지금 현재 현장 분위기도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예. 여러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무대응이나 최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요.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여의도 정가에서 들린 얘기도 많고요. 어대하는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일단 지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서 그냥 당대표로 당선이 확정되느냐 아니면 결선을 가느냐거든요. 예. 그러니까 1위 후보가 50%를 못 넘기면 1등과 2등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근데 결선 투표가 가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캠프는 무조건 1차에서 과반 넘겨서 끝내는 게 목표일 거고 예. 원희룡 후보 캠프나 나경원 후보는 어떻게든 결선을 만들어서 자기가 2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결선에서 뒤집는 거를 목표로 할 거예요. 방금 전에 나경원 후보 측이 자기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나한테 양보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결선까지 아닌가 가는 걸 싶어요. 생각했어요. 그렇죠. 결선을 앞에 두거나 아니면 결선 전에 이른바 후보 단일화. 저는 그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 자기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발언 같은데 역시 관건은 50%를 1위 후보인 한동훈 후보가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네.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김정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전략도 앞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현재까지의 판세 어떻게 보세요? 그 장해찬 전 최고의 어떤 댓글 이야기 말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야당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진실을 좀 밝혀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좀 뭔가 영향을 미칠 경우에 이제 그때는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그 댓글 5개 정도 가지고는 저희는 이제 이거 뭐 선거법 위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야당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게 무슨 타격감이 있는지 저는 잘 판단은 서지를 않아요. 예. 저 내용 자체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있는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그러나 23일 날 전당대회인데 투표는 19일부터인가 시작을 하거든요. 이미 이제 한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판을 뒤집을 만한 어떤 큰 변수가 생길 수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자 이야기도 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원희룡 후보는 뭐 계속 비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나와서는 금세 또 오늘 상황 달라지고 태세 전환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그런 어떤 전략이 전혀 원희룡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대하는 맞고 1차에서 만약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안 된다 하더라도
결선 가더라도 저는 될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그건 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은 저는 큰 변수 없이 1차에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이 문자 내용이 좀 더 공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 내용도 선거가 끝나더라도 계속 논란거리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댓글팀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단순한 댓글팀이 아니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댓글팀을 운영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댓글팀 운영 과정 속에서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개 과정을 보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 계속 지금 폭로전을 하고 있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금 수세에 몰려서 정말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한동훈 특검법의 추가적인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포함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를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7월 녹취록에 곧 국방장관 바뀐다. 우리 쪽 사람 밀어넣는다. 그때 국방장관 바뀌는 건 아무도 몰랐는데 국방장관 교체 검토 첫 보도가 9월 5일 날 나갑니다. 국방장관은 9월 30일에 바뀌어요. 자, 이 신통력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종호 씨의 녹취가 더 있다. 작년 7월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씨는 국방부 장관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대 전 의원이 펼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종호 씨는 이미 임성근 사단장 구명 시도가 김건희 여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부인이 결혼한 후 연락한 적이 없고 언급한 VIP는 김계환 사령관이라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회개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습니까?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호 씨는 후배들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다며 조만간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나온 보도 내용들은 VIP가 누구를 뜻하는지 더욱 선명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 VIP 허풍이었다입니다. 자, 이종호 씨 녹취록 속에 본인의 말이 허풍이었다라고 보도 이후에 나왔는데 허풍으로 들리십니까? 처음에는 VIP가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을 지칭하는 거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게 정말 씨알도 안 먹혔죠. 네. 누가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호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을 좀 과시하기 위한 허풍이었다라는 게 입장 바뀐 최종적인 현재 상태에서는 해명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허풍이었다고 하면요. 최상병 사망 사건 이후에 벌어졌던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 예를 들어서 수사 기록을 경찰청에 이첩했던 걸 찾아오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개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해병대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열심히 하셨는지 직접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도 걸고 뭐 지금 통화 내역은 확인이 되고 통화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 때마다 이루어졌던 통화 내역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관여된 게 잘 설명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바뀐 허풍이었다는 설명도 납득력은 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네, 다른 생각 있으세요? 딱 두 가지만 보더라도 허풍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통화 내역들을 잘 들어보시면 관련해 가지고 VIP라는 말을 먼저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이종호 씨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VIP라는 표현을 쓰고 그걸 자기가 따라했다 이런 해명도 옛날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먼저 VIP라는 단어를 먼저 쓴 사람이 바로 이종호 씨였다는 거고요.
공익 제보자하고 올해 3월에도 통화 내역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종호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이 내가 거기에 개입했다. 사표 낸다고 할 때 그냥 내라고 할 걸 그랬다. 이렇게 본인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허풍이 분명히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사람들이 사실 들끓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해결했다. 내가 윗선에 윗사람한테 또 VIP한테 또는 더 나가서 어른한테 내가 나서서 해결해 줬다는 사람 아마 100명쯤 나오죠. 또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 부탁해서 일 해결하겠다고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봤었거든요. 제가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대통령 팔아서 자기 이익 취하려는 사람 또는 후배들, 이 사람처럼 후배들 앞에서 자기 체면 세우려고 떠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 중요한 것이 VIP가 누구를 말했느냐 또는 언제 이 말을 했느냐, 이게 과연 해병대 사령관 구명운동을 한다고 하는 말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진짜 대통령에게 이런 전화를 하고 또는 만나서 부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이 주가 조작했던 사람의 말을 듣고 갑자기 그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그렇게 한 것인지, 이 인과관계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나 자료도 없이 제3자가 떠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란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말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 같아요. VIP가 누구 김대한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해병 사단장이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사람이 실제 대통령이든 또는 다른 분에게 실제 구명 로비를 한 것이 맞는지, 네. 그게 확인이 돼야 되지. 확인도 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 헛소리하는 걸 우리가 일일이 다 지금 거론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야당 입장에서야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좋은 주제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한 10년 떠들어도 재밌죠. 근데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아직까지 실체가 불분명하다. 밝혀지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예. 자, 오늘 오후에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공익 제보자가 이종호 씨가 지난해 8월에 만나서 윤 대통령은 V1이라고 지칭을 했고 김건희 여사는 V2라고 불렀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난 뒤에 헤어지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비밀로 하자라고 당부까지 했다는 걸 공수처에 공익신고자가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진술의 신빙성도 좀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VIP를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던 이야기를 본인 말을 뒤집게 되는 결과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런 공익 제보자의 공수처에 가서 한 추가적인 제보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 되겠습니까? 자, 임성근 사단장은 별 2개고 해병대 사령관이 별 3개인데 그 공익 제보자 통화 내용 속에서 작년 8월 9일 임성근 사단장 그 얘기를 하니까 임성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별 2개는 임성근이라고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면서 별 3개인 해병대 사령관은 갑자기 VIP가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이건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V1, V2 우리 한간에 떠돌던 얘기 맞지 않습니까? VIP면 VIP지.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V1은 누구다, V2는 누구다 이런 얘기가 쫙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속실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공유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대통령실도 공유 오피스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통화 녹취록을 더 추가로 들어보면 군 장성 인사 얘기도 하고요. 별 4개 만든다는 얘기. 네. 또 경찰의 무슨 치안감 인사에도 개입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녹취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단순히 이종호 전 대표가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대통령실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 허위사실 유포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가만히 있지 말고 고소를 하면 됩니다. 이 당사자들을. 그런데 맨날 엄포만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꼼짝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도 뭔가 할 말이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전곡을 찔렸거나.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야 좀 실마리가 풀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녹취록을 들었을 때 아, 이런 연유가 숨어 있었구나. 그래서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그렇게 열심히 전화를 걸고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되는데 대통령 실만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허위이고 어디까지는 진실인지 이 모든 게 허위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소하면 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자, 이 점을 좀 따져볼게요. 일단 임성근 전 사단장이 어제 반박이 나왔거든요. 그 반박 내용을 보면 시기상으로 구명 로비가 불가능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을 나열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월 9일에 이종호 씨하고 공익신고자가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사의 표명은 7월 28일에 했고 결재가 났고 31일에 정상 출근 지시가 다시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뒤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로비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는 시점 시간상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신 분 있으세요? 근데 시간의 그 흐름상 그 공익제보자하고 임성근 사장 이종호 씨하고 나는 통화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뭐 앞으로 내가 하겠다도 아니잖아요. 사표 내려고 하는 걸 내가 내지 말라고 했다. 그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상 이상할 게 내용상 뭐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종호 씨의 말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대통령의 영부인과는 연결고리가 입증이 됐잖아요. 무엇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이른바 주포로서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서 관여한 게 지금 1심 판결에서도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그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가 다른 계좌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미 연결고리는 어느 정도는 확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언급, 뭐 VIP 언급한 게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생각이 다르신 분이요. 있으세요? 근데 네, 김재현 의원 말씀하시죠. 그때 말했다는 것이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는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A 씨가 등장하잖아요. A 씨와 본인이 그렇게 과거에 통화를 했던 내용을 8월 9일에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통화 녹음이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이런 사람 그 제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거론하고 싶지도 않는 사람 이야기를 그분의 무슨 심정이나 그분의 그 심리 상태까지 예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 사람이 진짜 그러면 VIP한테 이야기를 한 것인지 VIP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번복을 한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떠들어 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과연 옛날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때 당시에 미래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것도 추측해야 되고 본인은 정작 김건희 여사 결혼 후에는 통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과 연락하거나 이야기한 적은 당연히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또는 이게 주제가 되려면 이 사람의 말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했다든지 또는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연락을 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조금만한 근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근거 없이 그냥 이 사람이 한 말이 VIP가 이랬다 저랬다 한 거 VIP가 김계한 사령관이라는 제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런데 야당이 정치 공세의 소재로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거론할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진실 여부를 밝혀야죠. 무엇보다도 정말 허풍이냐. 근데 허풍으로 보기에는 이미 연결 지점이나 이런 건 다 있단 말이죠. 진실을 밝혔어요.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한번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게 특검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이미 2번이나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니 이렇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진실이 무엇인지. 네. 이게 야당 측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 이 사람 지금 그 전화한 내역이나 전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는 공수처 수사에서 상당히 밝혀질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도 뺏어가지고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진실 발견을 위한 것인지 네. 이 사람의 주장 자체를 또 한 번 근거로 해서 정치 공세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네.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상황이 왜 되잖아요. 그렇게 네. 두려우십니까? 아니 두렵긴 왜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두려우십니까? 억지를 쓰지 아니, 말라는 거지. 어거지를 쓰고 두렵지 않으면 사실관계도 지금 다른 것을 국민들께서 계속 이렇게 떠드는 이야기죠.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내용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겠습니까? 지금 안 상황은 막아지죠. 국민들도 납득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가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꾸 그것을 거부하시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점점 더 커져가면서 집권 여당이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 상황이 집권 여당이 침몰하기 뭐가 침몰해요? 한 사람의 사단장을 자, 구하기 잠깐만요. 위해서 정권 전체가 나서는 그러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국정이 실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집권 보기에- 여당이 침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간은 넘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제가 보기에 네. 저 객관적인 수사기관에게 맡기자고 하는데 객관적인 수사기관 맡긴다고 그 조국 당의 대표이신 조국 대표께서 공수처 알겠습니다.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공수처 마지막으로 수사하고 자, 있잖아요. 김유정 의원이 짤막하게 정리를 못하게 하려고 해주시고 그러죠? 공수처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왜냐하면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근데 부족한 부분이 수사 분명하게 막고 있는 있는 거기 거지. 때문에 자, 시청자들이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는 시청자들이 겁니다. 판단하시겠죠. 네. 네. 이거는 경북청의 수사 결과 발표도 그렇고요. 그걸 빌미 삼아서 또 미국에서 그 전자결제한 상황도 그렇고요. 그것만으로 이 의혹이 다 풀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보고요. 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이 또 계속 나올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단톡방에서 그 같이 골프 치러 가기로 했다가 무산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용을 봤었잖아요. 이종호 대표의 일정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이 공익제보자가 공수처에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다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뭔가 이 녹취록들이 또 계속 나올 것도 같고 그 제보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도 공수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마 특검으로 가기 위한 더 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녹취록이나 정황 증거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고요. 오늘도 경론을 펼쳐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먹사니즘은 포퓰리즘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을 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실수도 지적을 했는데요. 최중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와의 은근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선공을 날린 건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사위 탄핵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 전 대표는 이렇게 답했죠. OX 말고도 답은 많습니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이 탄핵에 O냐 X냐 이런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추 원내대표도 반격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전 대표의 대표 연임 도전을 지적하며 이 모습을 소환했습니다. 후보끼리 잘 보셨는데 후보 다신 것 같아서.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 삐삐 돌아가서 미안합니다. 좋은 지적해서 고맙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전 대표가 출마 선언 기자회견장에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달고 나온 걸 꼬집었습니다. 앞으로 국민 앞에 설 때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배지부터 똑바로 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처럼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진정성입니다. 이 전 대표는 단순 실수라고 했지만 마치 전날 OX 질문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면박에 응수라도 하듯 꾸짖은 걸로 보입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쯤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하나 공개한 게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른바 여론조성팀을 운영을 했는데 그 근거가 있다 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공개를 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뭐 간단히 봤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나요? 예, 무슨 공개, 그러니까 일부 공개, 물증 공개. 요새 저도 총선 백서 위원장으로서 백서 공개하라. 그 공개란 말만 들으면 제가 좀 가슴이 철렁합니다. 예. 뭐 백서 공개보다는 물증 공개가 뭐 쉬웠겠죠. 바라건대 그 공개하는 그 내용 논란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 당과 장해찬 후보에게 후보가 아니시죠?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예, 당과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네. 아마도 제가 이틀 전에 이 자리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인터뷰했는데 여러 가지 근거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이제 공개를 할 텐데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모든 것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당원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도 있으니까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때 뭐 딱 한 가지 갖고 누구를 찍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이끌 사람이 누가 적절한지 판단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력도 있을 것이고요. 예. 거기에는 도덕성도 있을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누가 좋은지도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런 여러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장관의 홍보실이 아닌 제가 이야기로는 사설, 네. 뭐라고 할까, 무슨 팀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사설 뭐 댓글팀이란 표현도 있었고요. 네. 사설 여론조성팀. 뭐라고 부르든지 하여튼 우호적인 여론을 네. 운영하는 팀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거를 장관 시절에 알고 있었다라는 건 굉장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아마 해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내에서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라 하면 어떤 주체가 어떤 검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가장 좋은 건 한동훈 후보죠. 전 장관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 가장 중요한 건 뭐 팬클럽 있는 건 저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들이 댓글 달았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게 연락해서 내가 오늘 여기서 댓글 열심히 달았습니다. 이건 뭐 부러운 일이지 비판한 일은 아니죠. 예. 다만 이게 본인이 의도한 팀이다라는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상당히 크죠. 이건 상당히 큽니다. 네. 저는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본인이 알고 있었고 이것을 의도했다라는 의도성이 드러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법률적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치라는 영역은 법률을 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 가지 확실한 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꽤 일찍 정치를 시작하려고 작심을 했구나. 네. 라는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갑자기 소환된 게 아니고 정치를 의도하고 있었구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구나.
또 다른 관점이 생기겠죠. 예. 김건희 여사가 총선 전에 사과를 했다면 20석은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최근 인터뷰에서 쓰셨는데 당시에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셨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셨어요? 과거 제 인터뷰를 찾아보시면 저는 여러 번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면 국민 여러분께서 됐다 싶을 때까지 고개 숙이는 게 맞다.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정치인에게 돌 던진 국민 많지 않다. 예.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마포갑에서 정말 치열한 경선과 결선을 치르고 있는 후보였고요. 당 지도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 제 언론 인터뷰를 찾아보시면 여러 번 수차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선 백서 특별위원장이시기도 하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최근 총선 백서에 대해서 얘기한 걸 잠깐 듣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백서라는 게 개인 정치의 수단입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전당대회에서 심각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 지금 앞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식으로 한다? 또 전당대회를 굉장히 혼탁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자, 총선 백서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반박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회의를 했지만 많은 분들 10분 넘는 총선 백서 위원님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다 싶습니다. 예. 저를 공격하시는 건 좋습니다. 뭐 저를 무인도에 데리고 가시느니 마느니 뭐란 말씀을 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이 져야 될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제외한 13분, 처음엔 18분이신데요. 그 누구도 총선 백서에 영향을 미칠 마음으로 총선 백서 특위에 참여하신 분 없습니다. 상당 부분은 총선에 뛰어서 아픈 패배를 아직도 마음에 새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특정 후보, 본인이시겠죠? 내게 나쁜 영향을 미친 목적으로 총선 백서를 쓰고 이것을 공개하는 일점을 고민한다? 이건 그분들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동훈 후보가 총선 백서 특위 위원장이셨으면 그리고 저 조정훈이 지난 총선의 선대위 또는 선대본부장이었으면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났다면 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없으십니까? 예. 왜 이때 이런 결정을 했는지 왜 저 때 저런 결정을 했는지 비례대표 문제, 공천 문제, 일정 문제, 여론조사 문제, 전략 문제, 당정 관계 문제 뭐 최근에 불거진 문자 얘기는 제가 하지도 않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선제일검 아니십니까? 예. 모르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나가는 국내 최고라고 자신하시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시면 다 했는데 총괄 책임한 사람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합리적일지. 지금 한동훈 후보만 면담을 못한 상태죠. 사무총장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가 면담하신 분들, 설문조사한 분들을 다 세보니 거의 1000분 가까이 되십니다. 그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더 큰 총선에 책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다. 불편한 질문 다 드렸고요. 다 답변하셨고 제가 만에 하나라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녹취 속기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 그거야말로 의도적인 발언이다. 네. 뭔가 숨길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백서가 7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언론은 그렇게 봤거든요.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예, 저희가 5월 초에 5월 2일로 기억합니다. 총선 백서 특위를 출범하면서 6말 7초를 얘기했고 그런 일정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만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조기 전당대회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비대위원장의 출마 이러한 정치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깊은 고민을 했고 진짜 오늘 오후에 결론 낸 회의에서 이 총선 백서 발간 시점에 대한 것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는 국민의힘 비대위에 안건으로 요청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비대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면담이 없더라도 발간을 하실 생각이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면담이 없기 때문에 발간을 무한대로 미룬다
이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총선 백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탄핵 청문회를 두고 아니나 다를까 색깔론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청문회를 여는 게 북한 김여정의 하명이라면 청원에 동의한 140만 명 가까운 국민은 간첩이란 말입니까? 논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탄핵 반대 청문회를 함께 여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미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도 넘었으니 국민이 함께 지켜보며 판단해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완성! 맛있는 음식도 틀리게 끼면 불편할 수 있겠죠? 폴리덴트 맥스실 의치부착제. 정교한 미세 노즐로 의치를 고정하고 음식물 유입을 차단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알고 보면 질까지 가는 질 유산균은 원료부터 달라요. 살아서 질내 정착하는 질건강 개별 인정형 원료. 프리미엄 질건강 유산균 엘레나. 좋아하는 옷은 스마글로 채우라고. 매일 입는 옷에 포근향을 채우라고. 스파클 플러스로 냄새 잡고 상쾌하게 포근향이 14일 동안 쭉 입고 싶은 포근향. 스나글. 신제품도 나왔다고. 안내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운동하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 보충과 휴식으로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올여름 지치기 전 미리미리 링티.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